아직 찬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3월 초순의 목포항. 그곳에 출항을 준비하는 1508 함이 있다. 35명의 해양경찰 중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5개월차 신입 김태우 순경이다. 육지와 묶였던 마지막 끈을 풀고 이제 먼 바다로 나갈 채비를 끝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소중한 우리의 바다. 250도 잡아. 250도 잡아. 10도 오른편. 10도 오른편 300도 잡아. 드디어 출항이다. 목포 해양경비안전소 소속 1508 함. 서해를 지키기 위한 8박 9일의 항해. 그것은 한 신입 순경 앞에 놓인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목포항을 벗어나 서해로 항해하는 1508 함. 이 배의 안전팀 김태우 순경은 뱃머리를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연안 항해할 때는 근처에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위험성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중입니다. 교각사유와 같은 협수로 통과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파악해 조타실에 알리는 것이 안전팀의 임무. 장애물을 항상 함수 좌우연 3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동 중에 있는 배 선박들을 확인해 보고 갈 수 있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칠수있지만 눈으로 이렇게 짐작해서 자연에서 지금 이쪽으로 우리 우연 견시보고 여객선 한 척, 방위 30, 거리 2000, 현재 우연에서 자연으로 이동 중. 장애물을 발견하는 방법도 보고하는 것도 신입에겐 배워야 할 것 투성이이다. 아, 그럼 올라가야 되네. 네, 바로 올라가야 돼. 준비해갖고 올라가라.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삼직이라서 삼직이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타실로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네. 저희 그 경계선 밑에서 그 내려온 항해를 진두지휘하는 조타실. 36년 베테랑 박정민 함장의 지시에 따라 1508 함은 서해 관할 지역을 향해 더 먼 바다로 나간다. 현재 그 중국 어선들이 많이 본포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경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특명은 서해를 사수하라. 영광에서 서해 최남단 가거도까지 불법 중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주 임무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불법 주업 중국 어선은 한 해 1,500여 척, 연간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날로 포악해지는 중국 어선 단속은 목숨을 건 사투나 다름없다. 위험한 단속이라 치밀한 작전은 필수. 특히 이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건 중국어 통역을 담당하는 김태우 순경이다.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배에 실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사진으로 체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동영상으로 풀샷으로 가야 이제 그 혐의를 이제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거예요. 체증용 누구시죠? 네, 체증용은 항상 동영상 체증용 법칙입니다. 체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업을 했다는 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장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하니까 중국어 통역이 가장 중요해요. 좀 선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국어 통역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조업한 사실이냐? 그러면 그 모습을 인터뷰식으로 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5개월차 신입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내용을 안 받았는데 못 찾는 경우에는 뭔가 내가 정말 못 찾은 건가 아니면 진짜 이 집회가 정말 그런 위법사항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좀 혼란이 올 때가 있죠. 예. 못 찾았다고 하면 명백히 뭐 제 실수기 때문에.
갈수록 저항이 심해지는 불법 중국 어선. 목숨 걸고 단속을 해야 하는 해양 경찰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이어졌다.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후의 수단, 해상 사격 훈련이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람의 저항을 받으며 사격을 해야 하는 악조건. 해양 경찰의 사격 훈련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중국 선원은 상체를 쏴버리면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체 위주로 사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어 특기를 살려 해양 경찰에 지원한 김태우 순경. 하지만 중국어보다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다른 대원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오랜만에 씁니다. 긴장되네요. 이어진 헬기 착륙 도상 훈련. 함정에 헬기가 착륙했을 때 헬기를 고정하는 훈련이다. 선박 화재 사고에 대비한 소화포 가동 훈련. 그리고 선박 사고 시 물에 빠진 인명을 구조하는 다수인명 구조 훈련이 이어진다. 실제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저체온증. 서해 평균 해수온도 약 10도씨에서 예상 생존 시간은 3시간 미만이다. 만일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다면 다리를 가슴 위쪽으로 당긴 후 무릎을 감싸 안고 열 손실을 막는 자세를 취하고 옆 사람의 구명조끼를 껴안아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육지에서 벌써 꽤 멀어진 1508함. 육지와의 통신망이 잡히는 마지막 경계 지역을 지날 때면 방마다 진 풍경이 펼쳐진다. 아들, 아빠, 아빠라고 얘기하면 봐야 되는데 아직 볼 시기가 아니라고 이제. 좋아. 특수기동대 출신 선배도 가족 앞에선 한없이 부드러운 가장이다. 많이 먹고 엄마 말 잘 듣고 해. 우유 많이 먹고 많이 커. 아들. 아이고 좋아. 사랑해 아들. 지금 에너지가 한 30% 정도 있었는데 100%로 올라갔습니다. 네, 잠을 안 자고 근무를 해도 운동하러 가시죠.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떨어져 있으면서 막 계속 휴대폰 막 터질 때마다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이런 모습 보면 참 뭐랄까요. 마음이 참. 야간 당직 근무에 들어간 김태우 순경. 당직된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항박일지에 적는다. 우리 때는 아까 좀 걸어서 확인 못했고. 그런데 그때 출렁이기 시작하는 조타실.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감지됐다. 우선으로 추적은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두 척 이렇게 나란히 끌고 가는 그 형태가 중국 어선으로 추정한다 이거죠. 쌍끌이가 끓는 그런. 즉시 단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야간 단속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매 순간 추락 공포가 도사리는 바다. 저항에 방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르는 삽에 맞아 순직한 동료도 있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요. 그 순간이 되면 아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밖에 안 들더라고요. 포기해야지 이러는 것보다도 저건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납포해야지. 자신도 모르는 이렇게 뭐 피가 끓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사명감이 탁 불타오른다랄까?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했다. 날이 밝으면 좀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 예, 지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좀 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당직이 끝난 후 동료가 깰까 숨을 죽이고 방으로 들어온 김태우 순경.
피곤하지도 않은지 밤새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데 배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쓸 일이 없죠,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세한 생선의 종류라든지 생선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솔직히 잘 모르고요. 중국에서 6년을 공부했지만 참 생소한 단어들. 잘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에 열중 또 열중한다. 날이 밝자마자 작전이 수행됐다. 잠시 후 중국어선 검문검색 예정인 특수기동대원들은 복장 및 장구를 갖추고 식당에 집합했습니다. 중국어선 단속 복장을 갖추고 한자리에 모인 대원들. 증거를 잡기 위한 카메라 장비와 공포탄 한 발, 실탄 9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를 챙긴다. 올라가면은 주선 정선끼리 그 오키 있지? 네. 우리 쪽은 무조건 부르라고. 아, 제가 먼저 부르라고? 네가 예, 부르면은 네가 거기서 예. 통역해 주면 되잖아 우리 배를.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 예. 바로 대화하자고. 예.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어 통역. 신입 김태우 순경에게 서해사수 작전의 승패가 걸렸다. 태우가 임무가 막중하죠. 이제 중국에서 통역인데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임무가 막중하죠.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과 꼭 해낼 거라는 자신감이 교차하는 순간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지켜야 하는 바다가 있음을 마음에 되새기며 출동한다. 대원 8명씩을 태운 단속정 2대가 시속 74km의 속도로 바다를 가른다. 바다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인 곳. 어떤 상황과 맞닥뜨릴지 모르는 두려운 순간. 중국어선이 실체를 드러내고 이제 등선을 할 차례. 배에 오르면 가장 먼저 선장이 있는 조타실을 접수해야 한다. 심하게 저항을 하며 대원들을 위협하는 선원들. 힘들게 제압을 한 뒤 선원들을 배 뒤편으로 몰았다. 뭔가 수상쩍은 배 안 분위기. 그 사이 김태우 순경은 가장 먼저 조업 허가증이 있는지부터 살피는데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임이 확인됐다. 선원 총 9명, 선장. 你叫什么名字？我叫张琪，张婷。张琪，张琪。 한편 갑판에선 어획량을 속이진 않았는지 어창을 확인하고 불법 중국 어선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그물코 직경을 재는데 쌍타 어선들은 치어들까지 다 잡기 때문에 53cm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물코 직경이 54mm보다 작으면 불법. 走了这个日记的，有喝啊？对，那个航水呀，好的航水。张铁是吗？对对对。那那个。 그때 수상쩍은 내용을 발견한 김태우 순경. 지금 최종 이번 일자가 3월 10일? 예, 3월 10일 지금 이격한 걸로 했어요. 몇 시인가? 오늘 7시? 这是07年是吧？ 07년. 这是中国时间还是韩国时间？中国时间。中国时间。看那个你们进入这个韩国海域的时候，那个报告的那个地点啊，跟那个什么，我们的那个专属经济区那个县的那个地点有差异。没有。所以我们这来的。没有。 이미 추력 신고가 돼 있는 상태로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어선. 4차례 이상 허위로 추력 위치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조사한다 보니까 선장 옷 입혀가지고 那你단정을 就 이동. 现在
换衣服吧，然后就到我们那个我的床去检查一下。检查什么？我们说那个应该是那个进入这个时间的问题，应该是很快就结束的，也就现。 발뺌하는 중국어선 선장을 본함으로 데려가 조사하기로 했다. 불법성이 명확한 무허가 어선 단속보다 때로는 허가 어선의 교묘한 불법을 잡아내는 일이 더 어렵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중국어 통역. 본인들이 입출력하겠다고 통보한 위치하고 실제 선박 AIS 자동 위치 식별 표시기에서 위치하고 거리가 3만以上차이 난다고 해요. 那个西北信号的那个时间和地点有那个差异，再说有3海里以上的。就我们看那个西北信号的时候，我们那个电脑上这么出现的，所以我们现在开始检查的，明白吧？ 没有差异，对，没有。我给你看这个资料嘛，如果这个资料因为太长了，1个多月了，30多天，你现在不承认的话，我们没办法会带你去韩国。我不能。 인정할 수 없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강하게 부인하는 불법 어선 선장.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조사가 이어졌고. 선주가 나쁘면 낸다니까 선장이 선주하고 전화하게끔 그렇게 선주 전화번호 알지? 결국 불법을 인정한 선주가 벌금 약 3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보역을 하던가 잘못해버리면 아무래도 좀 피해를 저희 쪽에서 이제 어쨌든 뭐 저희 동료들이나 저희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나절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쉬지도 못하고 벌금 납부 처리가 확인될 때까지 중국 선원들을 감시하는 김태우 순경. 하루 종일 긴장한 탓에 피곤이 몰려온다. 때마침 찾아와준 동기들. 역시 말 안 해도 고충을 알아주는 건 동기밖에 없다. 단속하고 와서 또 근무잖아요. 그래가지고 짠하기도 하고 혼자 애쓰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워낙 능력이 좀 중국어 이게 출중하다 보니까 혼자 맞는 임무가 좀 더 저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권한대실 중국 선원들 데리고 나오세요. 준비되는 대로 소지품들 주고 막달해주고 권한대실 중국 선원들 데리고 막달해주고 어디로 나갈까? 이쪽에 들어가나? 예, 10명입니다. 예, 다 10명입니다. 예. 중국 선원들을 무사 귀선시키며 하루의 고단함도 함께 사라지는 걸 느낀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본 그런 게 조사 과정이었는데요. 검색부터 시작해서 조사까지 이렇게 처음으로 해봤는데 아무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길고도 고단했던 김태우 순경의 첫 조사가 그렇게 끝이 났다. 항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잠잠하던 서해가 변덕스러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기상 변화를 감지한 조타실엔 긴장감이 흐른다. 나 예비 특보가 이제 내려져 있고 지금 이제 파도는 한 2m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3m, 5m까지 그렇게 기상이 좀 안정권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위기. 서해에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졌다.
아예 잠시 5분 후 대각도 변침 예정 함내 총알 조집하라. 높은 파도에선 약간의 항로를 바꾸는 것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따, 좀 잘 몰고 가라 그래. 이건 뭐야? 이 흔들림 속에선 밥을 먹는 것도 곤욕이다. 하지만 한두 해 겪는 풍랑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는 대원들. 한 손으로 노련하게 식판을 잡고 식사를 이어간다. 화장 많이 쓰니까 지금 흔들려서 식판을 잡고 지금 먹어야 입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잘 드세요. 네, 잘 먹고 먹어야 그럴 것 같습니다. 현시각 강원도 응급환자 골절 발생으로 이송차 강원도향. 인근 섬 가거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 하지만 파도는 더 기승을 부리는데 지금 가거도 내에는 의료 시설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목포권이나 내륙에 있는 큰 병원으로 아마 이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타실 문몽인입니다. 예. 오늘 식사 시 30분에 지금 도착 예정입니다. 날씨가 안 좋은 게 뭐 헬기도 지금 못 나오고. 헬기도 지금 못 오고. 헬기 못 오면 오일산한테까지. 그래 얘기해야 하나? 서해 최남단의 섬 가거도. 험한 날씨지만 누군가 애타게 이들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일단은 하고도 좀 대기하랍니다. 네, 그렇죠. 응가자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일단은 그래도 가고도 좀 이동해서 대기하다가 환자 상태를 더 추가적으로 보고 나서 이송할 건지 이송 안 할 건지를 판단하고 나서 저희한테 지시를 내린다네요. 헬기가 뜨기엔 무리인 날씨. 심각한 응급 환자가 아니라 출동은 취소됐다. 숱하게 풍랑을 겪어온 해양 경찰들도 절대 익숙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멀미다. 옛날에는 뭐 이 정도면 막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많이 그랬는데 적응해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멀미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해양 경찰 체질이라 말하는 김태우 순경. 야간 당직을 마친 그가 서둘러 간 곳은 바로 동기 효성 씨의 방. 평소 멀미가 심한 김효성 순경. 피했어. 잘못. 네. 동기니까 제가 챙겨야죠. 여전히 거센 풍랑의 바다. 그 환자가 보행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문제 상태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본국 P1508, 본국 현재 환자 인수차 이동 중에 있음 탐구 20호라고 강공선 같습니다. 그 선박에서 갑판장이 선내 작업을 하다가 아마 추락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 뒤쪽에 출혈이 심하다고 지금. 앞으로 20분 후 탐구 20호 상봉 예정. 판정 요원들은 지금 즉시 준비하려고 조타실 보고 이상 함장. 탄수성이 챙기고 들 거 챙기고 그다음에 지혈할 수 있는 거 챙기고. 일단은 저희 쪽에서 먼저 1차 응급처치를 실시해놓고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자한테 가봐야지 정확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다는 인근 해양 조사선.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군안팀이 단속정을 타고 바다로 나간다. 여전히 높은 파도에 험한 날씨지만 생사를 오가는 환자가 이 바다에 있다. 전속력을 다해 달려온 군안팀. 사고가 난 선박에선 다친 동료를 지키던 선원들이 애타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의식 있습니까? 의식? 네. 의식 있어요. 천천히. 2m 높이의 갑판 아래로 떨어져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는 선원. 뒤로. 천천히. 잠깐만. 대기. 천천히. 대기. 천천히. 흔들리는 바다 위. 환자를 안전하게 내리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크레인 먼저 풀어. 오진아 풀어. 후프부터. 됐고, 야, 들것 빼. 오진아 힘줘라. 천천히. 앞으로 이쪽으로 더. 파레트. 내려. 크레인. 파레트.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어서 지금 지연을 됐거든요. 지연을 좀 하셔야 주십시오. 사장님 보이십니까? 간다. 환자는 출혈이 심해 호흡이 약해진 상태. 응급처치가 시급하다. 지혈을 위해 선상 부위에 붕대를 감고 산소를 공급한다. 최소한의 응급처치. 이 모든 게 흔들리는 단속정 안에서 초를 다투며 이루어진다. 드디어 본함에 도착한 단속정.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땐 모두가 긴장 상태다. 천천히. 다리 더 들어. 좌상이 7cm 정도 찢어져 갖고 피를 지금 제가 인기 받기로는 400에서 450m 정도 피를 흘려 갖고 지금 호흡이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이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줄 헬기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차리셔야 돼요. 가만히요.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그때 멀리 모습을 드러내는 헬기. 악천후를 뚫고 날아온 헬기. 배로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거리도 1시간이면 출동이 가능하기에 섬 주민들은 물론 바다의 선원들에겐 생명의 파수꾼이라 불린다. 이제 환자는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항공대 소속 응급구조사의 손으로 넘어간다. 하늘에서 남은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헬기는 숨가쁘게 날아갔다.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바로 지혈. 출혈이 심할 땐 손으로 압박 지혈을 해준 후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야 한다. 또 출혈이 심한 경우는 수술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부상자에게 물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날 밤 야간 당직 근무를 서는 김태우 순경. 다음으로 남서 약 40마일 이상에서 대기주로 본인장이 그
이런 들으셨습니까? 헬기 추락했다고 나왔는데. 어디서? 네, 지금. 우리 헬기래? 잘 모르겠는데. 현재 파악을 방어도 남서쪽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가거도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헬기를 탔던 4명의 해경이 실종됐다는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헬기 탑승 인원 4명이랍니다. 조종사 2명, 응급구조사 항공. 지금 환자는 탑승했는지 확인 중에 있답니다. 정확한 인명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뉴스에선 벌써 속보가 뜨고 대원들은 이것이 비상사태임을 비로소 실감하는데 아까 그 응급 환자 이동하는 그 헬기. 511번. 예, 그 헬기. 야, 그거 못 뽑았다고 왜 다시 거기 나갔대? 추락한 헬기는 바로 6시간 전 1508 함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날아간 그 헬기였다. 한밤중 또 누군가를 살리러 출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다. 현재 가거도 서방 33도 11분, 124도 13분에서 헬기가 추락하였습니다.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하는 선박은 인명구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수색에 돌입하기 위해 헬기가 추락한 사고 지점으로 향한다. 우린 얼마 떨어졌어? 45마일 떨어졌습니다. 전속으로 간다고 그래. 전속으로 간다고 그래. 전속. 네,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고 ETA 몇 시로 됩니까? ETA는 48마일 잡고 48마일이니까는 3시간 18라도로 계산해라. 뭐 보냐? 18라도 계산해. 빨리 연락해서 얼른 빨리 보내라. 물어보지 말고 18라도 계산해. 예, 알겠습니다. 2시간 반 잡고 2시간 반. 예, 2시간 반으로. 2시간 반, 23시간. 예. 오케이. 비상이 걸린 1508 함. 김태우 순경은 처음 겪는 비상사태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긴장이 풀리질 않는다. 이 인원을 지금 식당으로 좀 모아주세요. 그러면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도 전 진짜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혹시 훈련은 아닌가. 그런데 이제 뭐 선배님들 그렇게 이제 다급한 이제 표정을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정말 실제 상황이구나. 군함팀 대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수색 장비를 챙기며 출동 준비를 하는 동안 함정은 빠른 수색을 위해 수색할 구역을 나눈다. 상공호가 여기 보면 상공호 여기 123이 여기 그다음 우리 여기고 30m 이상 떨어지지 마. 30m 이상 거리. 그럼 거기는 지금 현재 민간인 선박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 지금 현재 약 한 20척 정도 수색을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겁나. 지금 현재 수색도 중요하지만 첫째가 자체 안전, 두 번째도 자체 안전. 단장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 순간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서 목숨을 건 인명 수색이 시작됐다. 이미 수십 척의 인근 어선들이 수색에 총동원된 가거도 앞바다. 실종된 4명의 해경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에도 그저 침묵하는 바다가 야속하기만 하다. 밤새 수색을 이어가던 그때 선수. 저 앞에 상수에 있다. 상수에. 사고 후 2시간 10분 만에 발견된 박근수 경사. 헬기 파편과 함께 발견된 정비사 박근수 경사는 모두의 희망을 저버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지난 밤보다 더 참담한 아침바다. 수색은 끊임없이 계속됐지만 거친 풍랑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수색과 더불어 사고 후 발견되는 잔해를 수거하는 일을 맡은 1508항. 날이 밝자 여기저기서 헬기 파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무슨 단서라도 남아있을까? 1508함 대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편들을 정리하는데, 네, 헬기 그 꼬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건져 올려진 사고 잔해들. 보기만 해도 그날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누군가를 구하러 출동했던 그날, 가거도로 향했던 4명의 해경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해 최남단의 섬 가거도. 헬기가 추락한 이곳 방파제에서 사고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마을 주민이 있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고 했다.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서 봤는데 헬기가 좀 낮게 날았어요. 평상시에 요 위에 쳐다보는데 저희들이 이리 봤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낮게 와가지고 이쯤에서 이제 이 서치를 켜고 저 섬 있죠. 예? 저 섬. 저 섬까지 헬기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간 거죠. 왜 저렇게 멀리 가나 했는데 돌면서 이제 또 라이트를 또 하나 더 켜더라고요. 서치를 2개. 그 착륙하려고 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만큼 오다가 빨간 부표 있는데 지금 저 해경 보트 있는데 저기에서 저 이렇게 추락도 아니고 천천히 오면서 이렇게 안겨버렸어요. 물 수면에. 그날 이후 마을은 조용해졌다. 그 어떤 풍랑에도 달려와준 해경을 그들은 가족처럼 여겼었다.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식 갖고 그러는 게 참. 친절히 우리 해경에서 겁나게 친절해요. 주민들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계속된 수색으로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는 항해. 그러나 대원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동료들을 하루속히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일. 신입 김태우 순경에겐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힘든 순간이다. 일단은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특별히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도 무언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허탈감 속에 또 하루가 저물었다. 사고 일주일째. 수심 75m 아래서 헬기 동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 동체와 함께 기장 최승호 경감과 부기장 백동음 경감의 시신도 발견됐다. 육지로 돌아오는 마음이 내내 무거웠다. 마지막 실종자를 남겨놓은 채 열린 영결식.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이었다. 가족과 다름없던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는 대원들의 가슴이 무너진다. 선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에
김태우 순경도 함께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주인들은 책상을 메말릴 때면 당신의 얼굴과 함께하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떠나간 당신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김태우 순경은 유독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 추락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6시간 전 1508 함으로 응급출동을 나왔던 고 장영훈 대원. 아내와 어린아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여느 날처럼 출동을 나왔을 그. 대학 시절부터 응급구조사의 꿈을 향해 정진했던 29살의 가장. 이 모습은 자신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목포항엔 또다시 봄이 찾아왔다. 동료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슴에 묻고 또다시 출항을 준비하는 1508 함. 망망대해에서 수많은 위험과 싸우면서도 이들이 자신의 임무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바다.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해경이라는 무거운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508함 뱃머리에 다시 선 신입 김태우 순경. 그의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더 이상 어제의 바다가 아니다.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요구조사를 다 구조하고 구조위원들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용하는 특성상 매우 그냥 일단은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는 일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